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또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사실 이번 달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 상승으로 마무리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안에서 시장 잘 분석해봐야 저희가 다가오는 9월도 잘 대비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 반도체에서 갈아탔다. 바이오주 주도주 될까?입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쇼크를 우리 시장이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외인이 반도체주에서 조금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살펴봤더니 외인 매수 상위 종목에 HLB나 펩트론, ST팜처럼 바이오주가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옮겨가는 이유,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 대비했을 때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섹터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나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반도체주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봤을 때 최근 외국인들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 제약주들 위주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금리 인하라든지 그 외 다양한 파이프라인, 또 지금 임상을 거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 이런 제품군들이 매출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AI발 이런 수익성에 대한 의문점, 이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바이오 쪽,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섹터를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유도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생물 보안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앞으로의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현재 바닥권에서 다양한 제약주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성이 있는 섹터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또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투자자로서는 바이오주의 어떤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 키워드들을 제약 바이오주가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또 미국 생물보안법이 9월에는 하원 표결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제약 바이오주가 앞으로 좀 오랫동안 강자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호재들이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올라오면서 수급들이 같이 집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 외에 중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바로 이 정책적인 기대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본다면 단기적인 우리가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가 함께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정책적인 부분 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볼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정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얼마 전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 발언 이후에 좀 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들의 흐름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성장주들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슈가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 중장기적인 이슈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반기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약 바이오는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가 앞서 이 언급했던 이슈 중에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뭐 얼마 전에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수혜가 사실 이런 한두 기업에 집중이 될지 아니면 섹터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많이 개선을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쪽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작 수급이 아직까지는 예전 작년 하반기나 작년 상반기에 대비했을 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섹터에서의 수급 부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수급이 몰린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처음에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수치료제 같은 치매 치료제나 아니면 뭐 당뇨 치료제 그 외 비만 치료제 같은 이런 기술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급들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이슈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 그 외에 이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또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 해외 시장 진출도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호재가 발표되면서 생물보안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바이오 국내 회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렉나자가 FDA 승인 이 허가를 받고 나서 정말 시세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승인 기대감과 해외 수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들은 보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가격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FDA 승인 이슈 그리고 판매 이슈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단기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호재가 지금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는 승인이 된다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슈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큰 흔들림이 나온 이후에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크게 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추세는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이런 승인 이슈, 앞으로의 매출 증가 이슈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보유량을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고, 여기에서 단기 이슈 나온다고 했을 때는 평소에 거래대금 대비 2배 이상, 3배 이상 나오면서 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물량 조정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 양행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사실 유한 양행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또 바이오주 안에서 아직 좀 덜 올랐는데 매력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이런 종목을 좀 발굴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신규 진입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금 시세가 가격대가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세가 괜찮은 종목, 대형 종목 중에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외 수출 부분 이슈가 상당히 많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전력도 있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R&D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임상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임상 결과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이 파이프라인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가격대, 어느 정도 조절 이후에 지지되고 있는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매출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매출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종목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인데, 지금의 흐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지가 잘 되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카피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네. 제네릭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 부분이 가장 먼저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함께 지켜볼 수 있다.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과 이런 R&D 부분에서의 페이턴트 양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본다면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이 두 가지 회사 모두 지금 가격대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지금 새롭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두 종목, 외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본격화, 뜨겁게 오를 부품주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9월에는 아이폰 공개 일정이 있고 또 10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쪽에서도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 부품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아이폰 16이 9월 9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 거의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감지가 되는지 한번 대표님이랑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 공개 예정이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이 9월 9일 공개까지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관련 부품주들이 어제 시장, 오늘 시장 이미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핸드폰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 섹터들이 있죠. 바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다양한 이런 핸드폰 모델들 추가로 나왔을 때 네. 그때마다 부각을 받았던 회사들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 그리고 더 커져가는 디스플레이에 대응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이번에도 발표 전까지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의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아이폰 16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관련 기업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9월 9일 일정을 앞두고는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부품주들 지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서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10월에 뭐 갤럭시 관련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대표님, 이렇게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연이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면은 부품주가 좀 확실히 실적 개선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뭐 실적 개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네. 모두가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부품주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OLED 그리고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품주의 수요가 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애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에서의 갤럭시 Z 폴드 슬림도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그에 비례해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제품군들의 특징, 카메라에 대한 것들의 고성능 부분,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성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이 연이은 출시에 따른 부품주들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꿈틀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도 신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런 부품주들,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기대해 보면서 단기, 중장기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시장 전반적인 매출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출 증대 노려볼 수 있고 주가도 상당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좀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얇게 만들고 있고, 또 이번에 애플은 뭐 AI 기능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교체 수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요, 저희가 휴대폰 부품주 지금 사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는 지금 보유자들은 사실 고민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로서는 이 부품주 수익 실현을 하거나 매도를 좀 한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이 공개 보유하고 일정을 계신 잡아야 될까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바로 일정을 앞두고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도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시를 앞두고 나서 특히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이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출시를 앞두고 지금 바닥권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9월 9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을 앞두고 그 앞까지 고점을 이루다가 그 당일에 상당히 눌리는 경우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을 딛고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개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꾸준히 가져가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공개 후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물량은 나오겠지만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차익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본다고 했을 때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장 반응,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혹은 이런 아이폰 16 이후에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냐 라는 시장 반응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로서의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대응해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전략을 모두 함께 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의 다음 주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약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앞서서 한 종목 말씀드렸죠.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또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사, 5대 대형사 중에 하나죠.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좋고 R&D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CKD702라는 최근 고용암 부분에 성장에 필수적인 수용체를 만드는 이 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이중항체 부분, 임상 일상을 마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종근당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파이프라인과 연구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공동 판매를 하고 있고 다양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파이프라인도 매우 양호하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12만 원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4만 8천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오늘은 12만 4,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매수가 12만 원 선, 이 근처에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8천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능력이 양호한 기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근당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미약품, 셀트리온까지 다양한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